자, 이번 체험존에서 함께할 프로그램은요, 평생학습 정책 세미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토론해 볼 텐데요. 지금부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1회 청주시 평생학습 박람회 평생학습 정책 세미나를 사회를 맡은 연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은 고령화 시대이기도 하지만 평생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화될수록 우리가 뭔가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조금 더 다르게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또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의미에서의 평생교육이 좀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환의 시대 평생학습 도시 제도약이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요, 우리 충북평생교육포럼 부대표이신 김영옥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충북 평생교육 포럼 부대표를 맡고 있는 서원대학교 교수 김영옥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청주시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하게 되어 청주시에서 함께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충북 평생교육 부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박람회를 개최해 주신 한범덕 시장님, 그리고 신민순 평생학습 관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청주시 평생학습 도시 발전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 충북 평생교육진흥원 정초시 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사업 위주의 축제를 해왔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기는 어렵지만 평생학습 30여 개의 기관 단체랑 그리고 학습 동아리가 참여하는 박람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많은 도시에서 박람회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가 야심차게 이렇게 온라인 송출로 박람회를 하게 된 것은 정말 시민들에게 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뉴 노멀 시대, 디지털 혁명 시대, 평생학습은 희망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야 하는 전환 시대에 특히나 제2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님을 역임하시고 얼마 전 아주대학교에서 8월에 정년퇴직을 하신 최운실 교수님께서 서원대학교 석좌 교수님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와 평생교육 석사를 길러내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운실 그 원장님께서는 유네스코 평생학습원 부의장으로서 국제적인 무대에서 평생교육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의 명예를 드높이고 계신데 청주시 또 평생교육 발전 그 계획도 수립하신 분을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오늘 경기 평생교육진흥원 박성경 시민교육팀장님께서 진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어제도 거기서 큰 행사를 개최를 하셨는데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발표자로 도 단위의 평생교육 진흥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토론회가 진행이 될 건데요. 토론회에는 전국 평생학습 도시 협의회 김유미 사무처장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제 국제 한 15개 세계 평생학습 국가와 우리나라 한 60여 개 국가 도시가 참여하는 국제 포럼을 열고 또 오늘 이렇게 단숨에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전하영 한국평생교육사 협회장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평생교육사 그 발전을 위해서 앞서가는 큰 일들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 회장님은 서울하고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시는데 오늘은 부산에서 오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기 와 계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충북의 평생교육 정책을 계획하시고 추진하시고 발전시키는 김일록 팀장님 오셨습니다. 예, 토론에 참여해 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토론자로 혹시 빠지신 분이 있나요? 다 들어갔나요? 사회자님? 제가 잘 몰라가지고 또 혹시나.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나라 청주시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국가 정책까지 넘나드는 평생교육 정책을 오늘 발표하고 토론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에 자리에 코로나 상황이라서 객석에는 지금 몇 분만 계신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정책에 대한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영옥 부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실 이번 대회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예, 행사 준비고 또 처음으로 여는 청주시에서 여는 평생학습 박람회라 준비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지금 좀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지만 이렇게 조용하게 행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 주요 내용은 우리 또 김영옥 부대표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아마 또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 오늘이요 10월의 첫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금요일이다 보니까 또 차도 굉장히 밀린다고 해요. 기조 발제와 주제 발표자들이 조금씩 늦고 있는데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학습 박람회라고 하니 여러분들이 청주 이 동부창고 주변에 굉장히 많은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 일환으로 이 정책 세미나가 열리고 있는데 이 자리 외에도 다른 또 주변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관람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기조 강연과 이어서 주제 발표를 준비했는데요. 기조 강연을 맡아주실 최운실 유네스코 평생학습 부의장께서 아직 도착을 못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순서를 잠시 바꿔서 주제 발표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우리 김영옥 교수님을 앞으로 초대할까요? 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첫 번째 주제 발표를 우리 박성경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실장님의 주제 발표부터 듣는 자리로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박 실장님께서는 지금 막 도착하셔서 좀 숨도 고르지 못하셨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모실까요? 네. 잠시 PPT 자료 띄우는 동안 우리 박성경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실장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박성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청주시 포럼에 정책 세미나에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영광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그 자료들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직 발표 자료가 띄어져 있지 않아서 조금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환 시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평생학습의 발전 방안인데 이런 전환이 되고 또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이제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돌발 사항들 또 저희가 마음대로 계획했던 대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교육 현장 속에서 그래도 무엇인가를 헤어나가는 그래도 한 발짝이라도 실천해 나가야 되는 현장들의 여러 가지의 열정, 혼을 담은 또 평생교육사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그래도 지금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또 이제 집단지성을 발휘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평생교육사분들을 응원하면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시민학습권 보장 체제 구축이라는 부분들을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사례 발표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이제 평생교육 이슈 앤 트렌드. 결국 우리가 지금 무엇인가의 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역사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2년에 사회교육법이 제정되고 또 1999년에 평생교육법으로 개정이 되고 또 2007년에 평생교육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저희는 법과 정책에 따라서 또 현장의 변화도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이제 특히 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설치되거나 확장되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의 과제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제 중앙, 광역,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가는 평생교육 체계가 구축은 되어 있으나 이제 구동되는 부분들은 잘 구동된다라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과제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평생교육 바우처에 관련된 전 국민의 소외됨 없는 평생학습을 하기 위한 또 그런 과제와 정책들도 또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가장 큰 어떤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큰 터닝 포인트는 뭐니 해도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이라는 정책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많이 들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안에서 사람과 사람이, 공간과 공간이, 기관과 기관이 서로 연계하고 협력해서 그 지역을 재구조화하는 사업들, 이런 평생학습 도시 조성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의 평생학습의 확장, 활성화를 이루는 많은 기제였는데요. 이제 이런 평생학습 도시 사업이 확장되면서 평생교육 국가, 평생교육 추진 체제도 국가부터 광역, 시군구, 읍면동까지 내려오는 이제 전담기구의 강화. 이 전담기구는 구심체 기능을 강화하라는 부분입니다. 연계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발휘하라는. 그래서 맨 보라색으로 되어져 있는 지역 안에서의 다양한 시민단체, 또 그런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 여성시설, 도서관, 자원봉사센터, 주민자치센터, 이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것과의 연계, 이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추진 체계입니다. 그렇다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평생교육 어떻게 가야 될까요? 모든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평생학습 체제 구축. 이제 미래교육 10대 의제가 얼마 전에 이제 포럼에서 발표도 됐었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모든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평생학습 체제 구축이라는 이제 앞으로의 미래교육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 현장을 보게 되면 평생교육사들의 일터입니다. 그런데 즉 저곳에 의무 배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또 10명이 해야 될 일을 혼자 하고 있기도 하고 이런 평생교육 시설과 기관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평생교육사의 그 환경은 직업 환경은 계속 열악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전화시대 평생교육 발전 방안을 가져올 수 있을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무튼 평생교육 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평생학습 도시로의 이제 대전환을 보면 226개 지자체 중에 181개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돼 있을 만큼 이제 평생학습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역에서는 평생학습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학습공동체 활성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히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던 대구 달서구의 주식회사 학습동아리 사업은 저는 저희가 눈여겨봐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루아침에 1년, 2년 만에 얻는 성과가 아니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1차 학습을 마친 학습자들이 수료를 통해서 동아리를 결성하게 하고 그 자발적 학습 동아리들을 지원하고 관리하면서 협동조합도 나오고 사회적 기업도 나오고 계속 지역의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서 연결을 시키는 작업들을 해왔던 부분들이 정말 너무 멋진 사업이었습니다. 특히 평생학습과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 경제과라든지 옆에 있는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학습 동아리를 육성하고 지원했던 사업들은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이고 결국은 지역 공동체, 지역 경쟁력 강화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보편적 평생학습 복지 계속 사업들이 이루어져 있고요.
또 생애 주기별 특성화 사업 개발들이 계속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라고는 하지만 현장은 끊임없이 구동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5060 세대들을 위한 경기도 생활기술학교라는 사업들을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는 정착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훈련 기관과 평생교육 기관의 차이, 그 부분들의 차이점은 여기서는 생애 설계와 사회공헌이라는 방점을 찍어서 평생학습의 가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주민활동가를 양성하고 있는데요. 전국의 수많은 곳에서 양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져온 자료는 이제 강남구청의 자료인데, 그 주민활동가 매니저 코디네이터들이 학습자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눈높이에서 기획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최전방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기자활동까지 하는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은 지역이라는 정주의식, 애양심, 지역이라는 기반으로 가지고 봤을 때는 우리 지역 안에 있는 물적 자원을, 우리 지역에 있는 인적 자원들이 함께 연계돼서 화성시의 사례처럼 설화를 바탕으로 이야기책을 만드는, 그리고 화성시의 어린이들은 다 이 책을 읽어야 졸업하는 그런 부분들은 평생학습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평생학습이 책상에 앉아서, 교실에 앉아서 하는 것만이 수업이 아니고 평생교육이 아니라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특히 학습의 공론장 확대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민주시민교육 차원에서 지역순회 간담회를 하면서 그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보물들이 무엇인지, 사람 보물은 무엇이고 물적 보물은 무엇인지, 그것들을 함께 찾아내고 우리 마을에서 해결해야 될 의제는 무엇인지 그 과제를 찾아내고 함께 토론하고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평생학습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무엇인가 교수자가 지식을 가르쳐야 되고 그 지식을 습득해야 되는 것이 평생학습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과감하게 깨고, 내가 둘이 모여서 셋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학습이요, 또 지역의 지역 문제를 같이 해결하느냐고 머리 맞대고 정보를 찾고 토론하는 것도 학습이요.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평생학습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학습 공동체라는 부분들의 전환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거리 학습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슬세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슬리퍼 신고 다닐 수 있는 권역. 이제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좀 더 가까운 근거리에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평생학습 현장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커뮤니티를 이루는 부분들, 또 학습을 통해서 도시를 재구조하는 사례들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산의 백년시민대학은 오산시에 가서 찾아보면 어디에도 건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산시 전체가 대학이요, 오산시민 전체가 학생인 이런 컨셉들도 많은 도시의 발전의 재구조화의 기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거리 학습관을 강조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부천 같은 경우는 부천이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 또 시간이 없어서, 또 야간에 열리는 평생교육 강좌가 없어서 평생교육을 못한다라는 수요조사에 근거해서 퇴근학습길에 배움 한 잔 어때요? 또 퇴근길 우리는 학습을 마신다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퇴근학습길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데요. 작은 골목 시장의 공방까지도 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또 대기업까지 참여하면서 많은 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사업들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평생교육법의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련된 부분들이 법적으로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 부분들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데,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김포시 주민자치센터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로 대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14개의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전환하고 모두 평생교육사를 전면 배치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4명의 평생교육사는 이미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발전해야 되는 근거리 학습권을 보장하고 모든 시민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로의 대전환이고 평생교육사 배치입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도 2030년까지 6개 권역의 평생학습관을 구축하고 확장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위례 평생학습관은 개관을 했고 벌써 이미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서 공무원 평생교육사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 이 근거리 학습권,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모두 주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리가 오류로 나왔는데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자기 화면이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화면이 될 동안에 제가 이제 급히 넘어오면서 이제 보셨던 그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한번 여러분들 눈여겨서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또 하나는 디지털 평생학습으로의 대전환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또 전국의 소통이 딱 막히면서 전국이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도 평생교육 1번가라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또 전국 평생학습 웨비나 등을 개최하면서 뭔가의 탈출구를 모색하는 방향들을 매우 고민하면서 왔습니다. 또 온라인 평생학습 지식이라는 부분들, 온라인 콘텐츠, 이 사이버 러닝에 대한 부분들의 콘텐츠를 확대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한 평생학습 제공을 계속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오프라인의 프로그램들을 온라인으로 전면 대폭 다 전환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10월 7일 날 평생학습 스튜디오가 이제 개관을 하게 되고 수원과 파주와 양평에 스튜디오가 개관을 하여 이제 시민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활성화 방안에는 저는 생활 밀착형 신아고라 광장을 꿈꾸고자 합니다. 구심체로서의 학습망 강화를 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평생학습 도시 지정을 받고 재지정 평가에 대한 논란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그런 부분들을 했던 이유는 학습도시를 지정을 받고 이제 더 이상 학습도시로서의 명목을 그런 사업들과 그런 과업을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성찰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군구 평생학습관은 문화센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섬체 역할을 하는, 연계하고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내가 잘 아는 20과 제 지역에 있는 모든 우수한 자원들을 80%를 연결해서 촘촘한 학습망 속에서 건강한 생태계를 구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군구 평생학습관의 구심체 역할, 시도 평생교육 지구농원들의 구심체 역할, 이 부분들은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지역과 평생학습의 격차가 해소돼야 되는데 코로나는 저에게 더욱더 학습 격차를 가져오고 지역 격차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격차 해소를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 또 소외계층 지원 강화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소외계층은 지금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내가 지금 돈을 벌어야 살 수 있는데 교육을 받으라고 합니다.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소외계층 지원은 학습고용 복지가 연계되지 않고서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고용부, 교육부, 복지부 다 함께 노력하지 않고서는 평생학습으로만 소외계층 지원 강화 사업은 한계가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은 학습고용 복지 선순환의 구조여야만 가능한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기초문해 영역에 대한 확대, 이제 단순히 글을 가르치는 문해가 아니라 문자, 수리, 과학, ICT, 재무에 관련된 그런 문해의 영역이 확대돼야 된다는 부분, 디지털 리터러시 지원 강화를 통해서 역량을 제고하고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 또 평생학습 바우처 사업 확대를 통해서 이제 전 국민이 평생학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전담기구를 좀 만들어서 국가가 하는 것이, 광역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광역, 시군구, 읍면동까지 내려오는 이런 전담기구 협력체계를 통해서 평생학습 바우처 사업은 확대돼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미래교육 10대 의제에 관련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때 미래교육과제 10대 의제 중에 9번째인 이제 전 국민의 학습권 보장 체제, 학습권 이제 평생학습 체제를 구축하는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학습자 중심의 평생학습 체제 정비 차원에서는 법령을 재구조화해야 된다. 평생교육법도 재개정을 해야 되지만 그 관련 법들, 또 지방자치법 안에 평생교육 진흥 사무를 구체화하는 부분들,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서 중앙 컨트롤 타워를 좀 강하게 하고 부처 간의 연계, 포털, 그다음에 공공 전담기구 기능의 재정비,
제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에 근무하고 있지만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17개 시도가 저는 각각 다른 것 같습니다. 모두가 정답은 아니겠죠. 해답을 찾아가는 길이겠지만 과연 국가는 무엇을 해야 되고 시도는 뭘 해야 되고 시군구는 뭘 해야 되고 읍면동을 뭘 해야 되는지, 왜 그것이 현장의 목소리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은 평생학습의 힘으로만 되지 않는다는 건지, 저는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비는 해야 된다. 그리고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강화에 관련된 부분과 전문 인력인 평생교육사 배치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보편적 평생학습 복지 실현, 보편적 평생학습 행정체계 마련, 이제 자치법규, 우리가 조례도 있잖아요. 근데 조례뿐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법들을 만들고, 예전에는 평생교육진흥조례 하나가 있었지만 요새는 문해교육조례, 민주시민교육조례, 여러 간 또 장애인 평생교육조례, 다양한 부분들의 조례가 이제 많이 탄생하고 있는데, 그런 자치법규의 강화, 또 맞춤형 학습 상담 시스템, 저희가 어떻게 평생학습에 진입하게 하느냐에 대한 부분, 진입해서 내가 어떻게 진로 설계를 하고 생애 설계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 상담의 기능을 여태까지는 너무나 간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맞춤형 학습 상담 시스템이 아주 근거리로 이것들이 체계가 마련되고, 또 이 안에서 평생교육사들이 그런 맞춤형 상담에 큰 역할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계속 강조하는 학습고용 복지가 연계되는 지원 시스템 구축, 또 이제 생애 주기별, 근데 저는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생애 전환기별이라는 말이 더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사춘기, 갱년기, 제가 경년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힘든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뭔가 전환기에 일어나서의 심리적인 상황, 육체적인 상황, 정서적인 상황, 여러 변화에 우리가 평생학습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정말 많다. 그래서 이 생애 주기별에 관련된 정환기에 대한 평생교육에 관련된 고민도 많이 해봐야 되고요. 또 제가 강조하는 건 아까 학습 동아리 얘기했는데요. 이제는 셀이 강조되는 소그룹 학습 공동체가 강조되고 있는데, 이런 소그룹 학습 공동체, 자발적 학습 모임의 지원 강화, 이런 부분들이 보편적 평생학습 복지 실현의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고등교육 기회 강화라는 부분도, 이제 대학이 평생교육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문대가 위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대뿐만이 아니라 지방대 모든 대학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학령기 학생들은 줄어들고 고령화는 되고, 이제 어느 과를 보니까는 유아교육과가 없어지는 학과 대학들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못 뽑는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평생학습이 더 강화되고 강조되고 역할이 강조되는 부분인데, 그럴 때 우리가 특히 이제 고등교육, 대학들의 평생교육 기능 전환이 가장 큰 화두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결국은 그 대학도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지역 안에서 어떻게 커뮤니티 컬리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제 지역 물적 인적 자원들을 자주 연결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학 연계, 그래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학위 비학위로 날리는 것이 아니라 비학위 평생직업교육 과정이 학점이나 자격으로 확대되면서 이제 선행학습 평가 인정 제도 등을 통해서 이제 모든 체제 변환에 대한 부분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고등교육 기회 및 예산 지원 확대, 학자금이 되게 비쌉니다. 등록금이. 그런데 이제 계속 교육을 하고 싶을 때 또 이런 부분들이 장학금이나 학자금이나 세제 지원이나 학습 휴가제 등과 연계돼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확대돼야 되는 부분들, 또 이제 이런 대학들이 평생교육 기관으로서의 전환, 그래서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를 보고 또 여러 외국의 사례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전문대의 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부분들은 집단지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위기일 때 우리가 평생학습의 힘으로 또 그것을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평생교육계에서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는 앞으로의 방향입니다. 전환시대에 제가 계속 이 질문을 받고 물음표를 계속 생각했어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 우리가 그럼 과연 몰라서 못하고 있는 건가? 현장 24시를 보여줬던 가장 큰 이유는
현장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간헐적으로 단발적으로 연결돼 있지 않고 곳곳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뒷받침이 되고 좀 더 뼈대가 튼튼하게 되기 위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끊임없는 물음표의 느낌표를 위해서 한번 또 이게 끊어지네요.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결국 네트워킹이 답이더라. 정보를 엮고 기관을 엮고 시설을 엮고 사람을 엮는 이 네트워킹이 결국은 이 전환 시대에 우리가 갖가지 궁금증이나 물음표에 답을 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요. 집단 지성을 통해서 결국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부분들의 평생학습 재탄생이 필요하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앞에 얘기했던 생활 밀착형 신아그로 강장이라고 얘기했던 아고라 강장은 평생학습 도시의 원형이기도 하고 직접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삶이 학습이요 학습이 곧 삶인 그 시대를 말하는데요. 우리도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삶, 주체적인 삶, 행복한 삶, 품격 있는 삶, 그것은 평생학습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제가 좀 빨리 달려왔는데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전환시대의 평생학습 활성화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무엇을 얘기할까 너무나 광범위하게 다뤘지만 사실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장은 끊임없이 구동되고 있었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미래교육 10대 의제에서 모든 국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 그것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결국은 네트워크의 힘이다라는 부분인데요. 특히 여기서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들, 또 제가 가치로 삼는 부분들은 개인의 자기개발이나 자아실현을 넘어서 공곡의 선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나이들이 저희의 평생교육인의 평생교육사의 평생교육자들의 삶이고 가치고 사명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전환시대 함께 집단지성으로 우리가 또 불굴의 의지로 개척자의 마음으로 함께 이 시대를 미래를 잘 열어가는 평생학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경 실장님의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주제 발표를 듣다 보니까 저도 느끼는 게 많았어요. 누구나 공부를 할 기회를 주는 게 평생 학습이다라는 것부터 또 하나는 로컬의 문제였는데요. 마을 단위로 파고 들어가는 이 평생 교육이 사실은 우리 지역민들이 누구나 다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평생 학습의 이 영역이 더 크게 또 가치가 더 확대돼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 포괄적인 어떠한 시민 학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박성경 실장님이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발표가 시민 학습권의 보장이라면 이번 두 번째 발표는 청주시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는 주제 발표의 시간입니다. 우리 김영옥 교수님께서 전환의 시대 청주시 평생학습 발전 방안에 대해서 주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김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원대학교 김영옥입니다. 지금 이제 전환 시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경기 평생교육진흥원의 박성경 팀장님으로부터 우리나라 전 국민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미 말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청주시는 그 큰 틀 안에서 어떻게 가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 우리 코로나가 이렇게 사회를 바꿨어요. 이렇게 지금 오늘 들어오면서도 다 코로나 검사하고 들어오셨죠? 네, 이렇게 만날 수도 없고 마스크로 가리고 손에도 감수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전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청주는 안녕하십니다. 여기 다 코로나 검사 맡으셔서 다 음성으로 나오셨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우리는 쉼표 없는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갑니다. 비관론자는 모든 기회에서 어려움을 찾아내고 낙관론자는 모든 어려움에서
기회를 찾아낸다. 바로 평생 학습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청주시가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시대에 저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극복을 해가면서 안녕 새로운 청주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안전한 도시, 그리고 이야기가 넘치면서 지금 우리가 오늘도 대면을 못하지만 유튜브로 만나고 있지만 걷고 싶은 도시, 이야기가 넘치면서 거리에 사람이 넘치고 곧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그리고 여유로운 도시, 네, 그리고 세대 갈등이 없고, 요즘 세대 갈등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평생교육에서도 세대 갈등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기회가 공평한 공정사회, 그리고 동네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갈 수 있는 도시. 그렇죠. 청주시가 곳곳에 지금 아파트가 생겨나고, 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동네에서 해결이 되고 있는 도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녹지 공간이 넘치고 마음껏 숨 쉴 권리가 보장받는 도시, 연대와 협력, 소통이 일상화되는 도시, 이게 청주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청주는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청원구가 통합이 돼서 85만 명의, 그리고 이렇게 교육비는 근데 51.2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청주의 하루의 일상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주가 다시 희망을 품습니다. 상가가 좀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지금, 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어울려서 다시 함께 청주답게 가자라고 해서 내걸은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자연과 공존하자, 공공장시의 가치를 증진시키자, 그러고 안심사회를 만들자, 경제 공동체를 회복하자,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을 지원을 하자, 아동치나 돌봄 사회를 구축하자, 그리고 오래된 우리 청주시의 도시의 고도의 창의성을 확립하자. 직주로 이미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 청주시가. 네, 그리고 그러면서 바로 그런 역사 바탕 속에서 미래 도시 핵심 산업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가 되자 하는 캐치플레이즈를 걸고 있습니다. 제가 청주시를 공부를 했어요. 이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1년 사이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 전에 내걸었던 뭐 희망복지, 뭐 경제 이런 거보다도 다시 뭔가를 바꾸자라고 하는 쪽으로, 다시 태어나자라고 하는 쪽으로 슬로건을 내걸고 있어서 이 안에서 이런 전환의 청주시의 정책 방향도 바뀌는 안에서 우리 평생학습의 정책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청주시가 희망을 품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공공청사가 다시 태어납니다. 그 장소에 우리가 청주시가 다시 지어지고 그 안에 주민 편의 공간을 짓겠다고 합니다. 많은 도시들이, 특히나 용인시 같은 경우는 그 시청이 어마어마합니다. 컨벤션 센터 같아요. 제가 가서 10년 전에 가고, 여기 박성경 팀장님이 계시지만 박성경 팀장이 용인시를 바꾸신 분이에요. 그러니 경기도를 바꿔요. 근데 용인시에 가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 도시 청사 안에다가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꽃이 있고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라 정원이 그런 정원인가? 라고 그렇게 관심을 가져서 들어가 보니까 완전 평생학습으로 도배를 했어요. 들어가는 입구부터 학습에 대한 정보가 있고 유인책이 있어서 막 들어가다 보니까 이 학습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 그 안에 모든 평생학습의 정보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학습 정원을 만들어 가더라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평생학습 상담사를 양성해서 거기에 배치를 해서 시민들이 시청에 왔다가 너무나 좋은 휴식 공간에 그 컨벤션 센터 같은 데 와서 학습 정원에 들려서 차 한잔 마시면서 평생학습 체험도 해서 내가 맞는 게 뭔지 찾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을 찾아가는 이런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공간에다가, 주민 편의 공간에다가 학습 공간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렇게 전환 시대에 학습으로 재도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청주시가 교통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 저렇게 꼬불꼬불한 길이 이제 교통 역사가 바뀌고 있는데 보니까 25분 만에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교통도 좋아지고 있고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그리고 청주시에 지금 이렇게 미래 첨단 시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빙상장이 지금 충북에선 최초라고 하던데 이런 것도 생겼고 그리고 또 문화예술과 환경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쏟고 있어요. 한류 명품의 드라마 테마파크가 조성이 되고 그리고 공예비엔날레가 지금 열리고 있잖아요. 공예비엔날레가 경년제로 열리고 있고 그리고 재활용 시민센터도 개소됐어요. 환경에 대한 문제도 이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하고 가장 또 밀접하다고 할 수 있는 유네스코 기록유산 직지의 도시인데 이제 건립 준비를 센터 건립 준비도 하고 있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평생학습의 또 하나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평생학습 관 안에 거의 도서관을 갖추고 있어요. 작은 도서관을. 우리 평생학습관은 청주시에 몇 개입니까? 네, 본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분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2개의 관이 더 있는데 도서관 안에 호수공원 도서관 안에 그냥 프로그램만 이루어지는 공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양희 주무관님 5개인가요? 4개인가요? 네. 올해 내수에 평생학습 센터를 새롭게 평생학습 센터란 이름을 걸고 건립을 할 예정입니다. 아,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 5개를 꿈꾸는 건데 온전한 평생학습관은 본관 하나에다가 이제 2개 관이 더 생기는 건데 우리 청주시가 평생학습관이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도서관은요 14번째가 생겼어요. 도서관이 평생학습의 기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반인 도서관에서는 이제 주로 책 중심의 프로그램이 열리기는데 모든 시민들이 다 골고루 참여하고 아까 박성경 팀장님 말했던 것처럼 이 평생학습의 전환 시대가 있어요. 우리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을 하자. 영유아부터 정말 숨 끊어질 때까지 평생교육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00시대 00에서 100까지 뭐 100세까지 이제 120세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는데 그때마다 전환기가 있는데 우리가 이 전환기 때 평생학습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평생학습 분관에서 그걸 다 해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도서관이 14개짜가 건립되는 이런 교육도시에서 평생학습의 현주소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 시대가 열렸어요. 지금 유튜브 송출에 굉장히 어색합니다. 저도 오늘 막 꼼짝 못하고 있다, 막 움직이고 뭐 이러면서 참 조심스러운데 이렇게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이런 스마트 시대, 소통 팔달 시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청주시가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 평생학습은 어떤가? 한번 볼까요? 평생학습의 선언문을 봤어요. 평생학습 도시가요, 청주시가 2004년도에 직지가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그 다음에 청주시가 평생학습 도시 선언을 했습니다. 같이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6년도 1월 1일 평생학습센터 개소를 했어요. 작게 20평 공간에. 지금은 평생학습센터가 예전 서부경찰서리를 리모델링해서 평생학습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비전문, 그때 처음에 선언문하고 완전 달라졌어요. 전환시대의 선언문을 다시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래서 2000년도에 우리가 코로나 상황 바로 직전에 만든 비전문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은 제가 청주시 장기발전 계획 수립을 이따 기조 강연해 주실 최운실 교수님과 함께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을 했어요.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코로나 상황을 예상을 못했어요. 그에 대한 장기발전 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좀 빠져 있죠. 그 부분도 좀 더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는 우리는 85만 청주 시민의 모든 학습권을 보장을 통해 배움으로 성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시민 모두의 삶이 가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학습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쭉 이렇게 있는데 그 네 가지는 제가 나중에 정책 제안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모든 네 가지를 포함해서 우리는 새로운 도약과 변화와 도약을 위해 가치 있는 학습, 미래를 열어가는 평생학습 도시 청주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라고 비전 선포를 했어요. 저도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2019년 12월에. 그래서 핵심 목표를 세웠습니다. 가치를 열어가는 학습, 미래를 열어가는 평생학습 도시 청주. 그러면서 85만 청주 시민, 어느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대상이 아니라 모두의 학습권을 보장하겠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한 학습 도시를 조성하겠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우리 경기도가 평생학습의 이 시도의 진흥원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독립법인이고 미래의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셨는데요. 네트워크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바로 네트워크 허브 기능을 강화하겠다. 지속가능 발전을 이루는 도시가 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네, 주제별로 보시면 미래형 스마트 러닝 시티 기반 조성, 뉴 노말 시대 스마트 미래교육 기반을 구축하겠다. 청주시 평생학습 플랫폼을 고도화하겠다. 지속가능한 포용학습 도시를 하겠다. 그래서 소통과 연계해서 평생학습 허브를 구축하겠다. 삶의 가치를 높이는 모두의 학습을 하겠다. 내일을 여는 열린 학습 공간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 추진 전략인 시민 맞춤형 창의 도시를 조성하는데 시민 맞춤형 돋보기 제대로 잘 보겠다. 요구 조사를 잘하겠다. 돋보기 학습을 하겠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제는 홈 공방을 운영하겠다라고 이렇게 추진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청주시가 걸어온 길 잠시 말씀드렸지만 2004년 9월 학습도시를 선정을 했고 조례를 제정했고 그리고 2006년도에 장기발전계획 수립했다가 15년을 잠자고 있다가 오늘 마침 오신 우리 최훈실 유네스코 평생학습원 원장님께서 부원장님께서 책임을 맡고 저도 함께하면서 이렇게 발전계획을 수립을 해놨어요. 그런데 가장 지금 청주시가 어려운 부분이 2014년도에 통합도시가 되면서 65만에서 85만으로 늘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 청원군에 평생학습 센터도 없었고 평생학습 도시도 아니어가지고 그 20만에 대한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20만 인구가 청주시에 같이 통합되면서 그에 대한 정책을 수립을 제대로 못했던 겁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평생학습 도시를 재평가했습니다.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야심차게 오늘 이 박람회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조직을 보면 이렇게 그런데 참 안타까워요. 조직이 장기 발전 계획 수립하면서 했지만 조직은 아직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게 내수에 평생학습 센터가 생긴다고 하니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한 사람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 이런 사업들을 했어요. 뉴스타트 5060 열린대학 지금 10년이 넘게 가고 있습니다. 딩동 찾아가는 평생학습 모두를 위해 찾아가고 무엇이든 배움터 권역별 행복학습센터 학습동아리 배움 나누기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먼저 했어요. 예, 그래서 재능 기부하는 학습동아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평생학습 상담사 최초로 했습니다. 그 상담사를 지금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노력이 좀 필요하겠죠. 분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대 10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지나간 거고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 예. 청주시는 교육문화도시의 명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로? 평생학습으로요. 이렇게 평생학습으로 사업들을 진행을 합니다. 제가 원래 원고에는 청주시의 사업들을 많이 담았는데 짧게 하려고 다 뺐고요. 지금 중요한 게 이겁니다. 우리는 이제 플랫폼을 열었습니다. 온라인 채널이 이렇게 열어가지고 제목을 붙였어요. 학습담고. 너무 재밌어요. 이 학습담고로 이렇게 플랫폼을 열어서 모두가 소통하는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재도약합니다.
제도약하는 세미나가 오늘 열립니다. 이렇게 박람회에서 참 의미 있습니다. 여기에 충북 진흥원이 함께합니다. 청주와 충북이 함께 갑니다. 거기에 경기도도 왔고 평생학습 도시도 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국제 유네스코 평생학습원 부원장님까지 같이 하고 계십니다. 전환시대, 우리 전 시민이 평생학습하는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이제는 디지털 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희망을 찾아야 되느냐?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바로 평생학습입니다. 평생학습으로 희망을 품어야 됩니다. 저는 4가지를 평생학습 도시 비전 선포식에선 4가지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비전 선포에서 모든 시민을 포용하는 도시가 되자고 선포했어요. 85만 청주 시민 모든 학습권 보장하자, 배움으로 성장하는 공동체 형성하자, 시민 모두의 삶이 가치 있고 행복을 추구하자. 이 4개 구역에. 근데 이걸 과연 담을 수 지금 있나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환시대에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개국 권역별 독립학습관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더부살이하는 건 사업 끝나면 끝입니다. 거기에 평생교육사 전문 인력 배치 안 돼 있으면 그것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4개 구에 최소한도 독립 평생학습관, 제대로 된 평생학습관을 확보하고 평생학습 인력을 확충해야 됩니다. 2번째, 아까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모델이 되고 있는 성남시가 뭐 장기에 50명까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자.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주민 학습권 보장을 하고 사각지대 없는 평생학습을 지원하자. 그리고 생애주기별로 프로그램 잘 개발해서 전환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지원하자.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 강화하자. 네, 이게 첫 번째고 2번째의 비전은 창의적 학습 시민이었습니다. 2번째의 창의적 학습 시민은 바로 대학이 살아야 된다고 아까 계속 말씀하셨어요. 경기도에 대학 무지하게 많죠? 전 생각합니다. 우리 청주시에 대학이 한 2개가 문 닫으면 어떻게 될까, 청주시? 큰일 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대학의 그 많은 시설과 자원을 지켜야지 자산이 된다. 그래서 대학을 연계한 성인 단과대학 계속 육성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디지털 혁명 시대에 계속 대학에 와서 배우고 익혀가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전문가를 양성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 읍면동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플랫폼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 연계 에너지를 창출하자라는 게 3번째였어요. 그래서 타법령의 교육기관들이요, 저희가 충북 평생교육 포럼에서 이거 전에 한 게 2번 있습니다. 올해. 작년에는 문화예술하고 했고요. 문화예술하고 네트워크 했어요. 연계 시너지 했어요. 문화예술에서도 평생교육사 뽑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2달 전에 복지관하고 했어요. 노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가보면 다 노인 평생교육을 해요. 안 하면 안 돼요. 저도 그 몇 군데 자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노인평생 이 복지관에 평생교육사를 뽑아야 되겠다고 노인복지관 회장님이 발표를 이 자리에서 했어요. 그래서 도서관, 복지관, 세일본부 여기 오늘 30개 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그곳에 평생교육사가 배치돼 있나? 이거 시청에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법에는 지금 뭐 만들어져 해야 된다라는 뭐 이런 사항은 있지만 조례에 꼭 추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민간시설 지금 많이 쓰러졌어요. 우리 기업만 쓰러진 거, 저기 점포나 뭐 상가만 쓰러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민간시설의 평생교육사 지원하자. 이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청주시 오늘 이 행사를 하려면 청주시 갖고 못해요. 경기도에서 왔지요, 서울에서 왔지요, 부산에서 왔지요. 이렇게 이 모든 도시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제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가능 발전된 도시를 하겠다고 선포를 마지막에 했어요. 그 목표가 17가지가 있습니다. 그 17가지에는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빈곤, 환경, 기후변화, 평화, 포용, 그리고 뭐 평등, 평생교육, 양질의 평생교육, 다양한 내용이 17가지가 목표가 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한 시민대학을 열어야 됩니다. 청주시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평생교육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나의 큰 틀에서 시민들이 해야 되는 시민대학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이제 유네스코 학습도시 GNLC에 가입을 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글로벌 학습도시로 다시 놔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 격차를 해소하고 양극화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을 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마도 최은실 우리 유네스코 평생학습원 의장님께서는 국제적인 얘기에 대한 말씀도 많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정책 제안을 하면서 저는 이제 청주시는 평생학습으로 희망을 품어야 되고 함께 가치가 꽃피는 청주, 사람의 향기가 감도는 청주를 청주시가 희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평생학습이 답이다.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옥 교수님의 청주시의 평생학습 발전 방안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은 기조 강연 시간입니다. 우리 최은실 유네스코 네, 평생학습도시 EAC 의장이시고 서원대 석자 교수이십니다. 오늘의 주제는 전환의 시대 평생학습 도시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시간이 많이 촉박해져서 한 10분 정도에 축약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충북 지역, 청주 지역에서 이런 멋진 정책 세미나가 대전환 시대. 우리는 늘 전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변화를 이야기하고 혁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전환하고 무엇을 어떻게 다시라는 말을 붙일 수 있을지 요즘 재도약, 새로운 다시 생각하기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는 시대에 자료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나중에라도 전부 띄워서 보실 수 있게끔 공유하겠습니다. 전환시대 평생교육의 방향과 정책입니다. 저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얼마 전까지 유네스코 국제평생교육기구인 UIL의 부의장을 10년 가까이 했는데 이제 최근에 유네스코 학습도시에 EAC라고 하는 Expert Advisory Committee 거기에 이제 의장을 맡고 일을 하고 있고 이번 학기부터 청주 서원대학교의 석좌 교수로 평생교육 전공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지금 PDF라 연결이 좀 깔끔하진 않은데요. 연결의 시대, Homo Connected Tools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사람, 환경, 자연. 저희가 IoT라는 건 모든 것이 연결되는 사물의 연결이었는데 이제 그 IoT가 Everything이라고 IOE라고 Everything이 연결된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고 자연만이 아니고 물건들이 아닌 IoT를 넘어서 IOE 시대를 맞고 있는 Homo Connected Tools. 오늘도 보니까 전국에서 오셨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사람이 연결되고 일이 연결되고 제일 중요한 건 생각이 연결되고 관계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김난도 교수는 트렌드 코리아 2021에서 팬데믹 시대를 돌파할 전략으로 소띠해 카우보이 히어로 소처럼 우직함으로 그러나 놀랍게도 영웅이 될 수 있는 작년에는 쥐의 해였습니다. 그래서 마이티 마우스 아주 막강한 쥐. 쥐는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쥐들의 영리함이 함께하고 연결되는 순간 쥐는 하나의 영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마이티 마우스의 시대를 넘어서서 카우보이 히어로 개척하는 자들의 영웅 시대가 온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Vnomics를 주창합니다. 바이러스마저도 코로나마저도 이제 우리의 경제의 중심이 되고 학습과 발전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Vnomics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사람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New Normal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기준이 바뀝니다. 혹시 우리 아직도 우리 이런 정책 세미나를 하고 뭘 하면서도 혹시 아직도 근대주의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지 New Normal 시대는 근대를 넘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얘기하고 많은 가치관의 변화가 예고됩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평생학습이라는 엔진을 통해서 어제도 아시아 지역의 48개국 300개 도시가 연합을 하는 APLC라는 Asia Pacific Learning City. 근데 아시아 지역만 그렇고 패시픽 림까지 했더니 남미까지 연결돼서 1000개가 넘는 도시들이 이 망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놀라운 것을 저희는 발견합니다. Unexperienced Corona Blue.
코로나의 어두움을 처음 저희는 경험해 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저희는 stay strong, 강하게 살아남는 일상에서의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까요? 아까 청주 얘기를 김영옥 교수님이 해주셨습니다. 청주는 뭐가 다를까요? 직지의 도시이고 청주의 다름은 어디에서 올까요? 차별화, 오리지널리티. 이제 서구는 동양을 주목합니다. 오리엔탈리즘이 서구의 웨스터니즘에 non-traditional, 새로운 전통이라고 말하지만 놀라운 많은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는 어제 APLC에서도 규모 큰 거, 뭐 GNH 가입 여부를 다 떠나서 모든 도시를 함께 하겠다. 가장 작은 것이 가장 위대할 수가 있고 오히려 모두의 하나하나의 가치가 소중한 시대이기 때문에 독특함으로 차별화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레모네이드 생존법이 요즘 평생교육계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아주 시큼털털하고 너무 써서 먹을 수 없는 그 레모네이드에 따끈한 물을 붓고 꿀 한 잔을 넣는 순간 그것은 레모네이드가 됩니다. 미국의 보험회사 중에 레모네이드라는 보험회사가 최근에 가장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인공지능 지니가 나와서 어떤 민원이든 무슨 일이든 놀랍게도 90초 만에 민원이 다 해결되고 서비스가 끝난답니다. 그래서 바쁜 일상에 이런 새로운 표준에 90초 안에 within a 90 seconds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해드리는 레모네이드 인슈어런스가 왜 그렇게 크고 있을까? 수원시 평생학습관에 배우러 와라는 경영학 교수님이 관장이 되시면서 쓰시는데 거기에 레모네이드 보험회사의 충격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다른 것이 달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다름의 미학을 강조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제 우리는 good to great, 이만하면 참 좋아. 이런 good을 넘어서서 great, 위대한 학습 도시로 가기 위해서 각자의 방식으로 모두 하나하나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저는 이제 세계적 수준의 학습 도시의 종주국이라는 대한민국에 부끄럽지 않은 말뿐이 아닌 그런 평생교육을 시작합니다. 우리 시대는 수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돈이 아닌 물질이 아닌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런 얘기들을 많은 시장님들께서 합니다. 이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을 때 많은 분들은 네, 사람입니다. 이 일에 미쳐있는 뜨거운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돈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는 오차나미츠 대학의 마스다 교수님의 일본의 지혜의 시장이라고 하는 치노 이치바라든지 영국의 브리스톨 시장님 처음으로 유색 인종이 시장이 되셨는데 그 결론은 사람이 중요하다. People first. 사람에서 답을 찾다. 인도의 CEO가 지금 미국에 와서 대단한 정보기업을 운영하면서도 그 비결에 대해서 사람에서 답을 찾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시대는 너무나 물질적으로 풍부해지고 건물도 높아지고 굉장히 많은 학력도 엄청 높아졌는데 역설적으로 우리 시대는 오히려 더 훨씬 지식도 부족하고 행복하지도 않고 힘든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제프 딕슨 목사님의 우리 시대의 역설이라는 오늘 저희는 대전환의 시대에 뭘 전환해야 할까? 어떤 점이 과연 before, after 전환됐을까? 광속이라고 하는데 그 속도를, 그 가치를, 그 전환의 폭을 우리는 어떻게 학습도시로 수용할 수 있을까? 네, 개념이 없는 자 살아남을 수 없는 개념의 시대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자 사회적 최고의 범죄라고 하는 사유의 시대입니다. 가치의 시대입니다. 개성의 시대입니다. 사람의 시대입니다. 이제 저희는 근대를 벗어납니다. 아직도 혹시 우리 19세기의 교실에서 20세기의 선생이 21세기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는 않을런지 혹시 우리가 평생교육이라는 간판은 갈아탔는데 학습도시라고 지정은 됐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은 없는 이름뿐인 허울뿐인 허상은 혹시 아닌지 우리 시대의 역사를 생각하며 탈근대 많은 것들을 해체합니다. 우리 학습에서도 unlearning 불필요한 것들 잘못된 것을 폐기학습하는 learning보다 더 중요한 게 unlearning이라고도 합니다. 새로운 기준이 나오는 new normal 시대이고요. 상대적인 맥락성을 아주 중요시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예외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예외가 때는 비상식이 훨씬 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상식이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본안보다는 대안이 더 중요하고요. 전혀 다른 차별성을 갖는 것들 간에 조금 아까도 교수님 한 분이 명함을 주시는데 융복합대학입니다. 요즘 많은 것들이 이종결합을 이루며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으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줄로 세워서 각자가 정말 좋아하는 일에 혼을 담고 잘할 수 있는 일에 다원 으뜸이 여럿인 세상을 살고 있고요. 연결 모두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물질적으로 부강하지만 삶의 질 행복지수는 매년 나오는 UN 보고서에 따르면 최하위 국가로 분류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물질적으로 탑5 안에 든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굉장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OECD가 제시하는 Better Life Index, 훨씬 더 행복한, 더 나은 삶에 대한 지표에서도 한국은 충격적으로 하위권, the worst country에 속합니다. 거기에 남아프리카라든지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뭐 이런 나라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life satisfaction, 삶에 대한 만족감과 better life 지수는 형편없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우리는 많은 경우에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단순주의를 생각합니다. 무조건 양을 줄이고 불필요한 걸 버리는 게 미니멀 라이프일까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하나에 집중함으로써 불필요하게 분산되었던 우리의 많은 가치관들이 하나로 집중되는 이런 미니멀 라이프의 시대에 주사로 맞는 백신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백신이 마음 백신, 행동 백신, 생태 백신이라고 하는 이 얘기에 주목합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은 논문을 심사하시는데 항상 30분 간격으로 땡 하고 우리 직지종 같은 게 울립니다. 이게 뭡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30분이나 지나서 내 마음이 달아났어. 내 마음이 지금 어디론가 분산돼 있어. 마음을 다시 찾읍시다. 땡 하는 종소리와 함께 심사하다가도 문득 맞아. 마인드풀니스, 마음 챙김에 내 마음을 다시 가져가는 이런 마음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최근에 많은 대학들이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런 마음 다이어트, 따뜻한 마음, 깨어있는 마음, 평온한 마음, 당신의 마음 안녕하십니까? 이런 마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면서 학습 도시에서도 양평군을 필두로 굉장히 많은 곳들이 슬기로운 집콕생활 얘기를 하면서 이 마인드에 대한 평생교육의 프로그램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슬기로운 집콕생활.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게 장기화되면서 마음의 문제가, 가치의 문제가, 사람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많은 학습 도시들이 코로나 시대에 그린 학습 도시, 생태 학습 도시, 환경 학습 도시라는 이야기들을 시작합니다. 스칸디나비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습 강국이고 세계적인 학습의 강국들입니다. 행복지수 1위의 덴마크에서는 숨, 쉼, 삶을 위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간의 밸런스가 과연 맞고 있는가? 웬쟁이를 공부하고 웬쟁이를 외우고 시험 보는데 언제 학습의 강국이 될 틈이 있을까? 이거 진짜 맞아요? 라는 질문을 행복지수 1위 덴마크의 교육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2021년 저희는 엄청난 메가 트렌드를 경험합니다. 작년 말에 나온 카이스트의 미래 전략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최고의 기술 변동 시대에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 시티로 가고 다 좋은데 마지막 결론이 뭐였을까요? 카이스트입니다. 디지털의 최첨단에 서 있는 그들의 답은 국민의 행복을 위한 선비 정신이 앞으로의 시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미래를 상상하고 받아들이라 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휴먼 뉴딜에서 답을 찾겠다고 지금 많은 대선 캠프에서 공약이 개발 중인데 평생교육에 관심을 가진 여러분들께서 바로 이 사람에서 답을 찾는 이런 전략을 세우고 계십니다. 다보스 포럼도 아무리 기계가 발달되고 디지털의 최첨단 시대가 오더라도 진짜 중요한 것은 학습이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에듀케이션의 시대를 끝내고 라이프롱 저니, 평생에 걸친 여행, 이게 삶의 답이다. 교육이란 말을 더 이상 잘 쓰고 있지 않는 놀라운 변화를 발견합니다. 이런 시대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교육 어떻게 살아남을까? 많은 세미나에서도 back to basics, 기본으로 돌아가자. 학습의 맥락이 중요하고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콜라보,
협력이 중요하고 자기주도 학습력이 중요하고 비판적 사고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교육대학원의 부학장님은 이제 뭔가를 가르치는 게 교육자의 역할이 아니고 중요한 맥락을 짚어주고 학습자의 한계와 잠재력을 잘 파악하고 지도해주는 학습 코치가 되는 것이 앞으로의 교육자의 미션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제 저희는 reinventing by eliminating lecturing. 단순하게 막 일방적으로 그냥 강의하고 막 외우게 하는 그런 렉처링을 끝나서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으로 가야 된다. 에듀케이션에서 러닝으로, 그리고 단순한 티칭에서 코칭으로, 멘토링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몰입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협업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해갑니다. 국가교육회의 또한 미래 교육의 방향과 2030의 교육체제에서 평생교육, 지식 중심의 학력을 끝내자, 살아가는 능력, 생애 역량, 라이프 스킬 중심의 교육으로 이제 가야 되고, 삶에 분리된 교육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삶의 과정에 스며드는 생태계형 교육으로 가야 한다는 게 국가교육회의의 매우 중요한 평생교육의 답이었고, 주민자치와 결합된 풀뿌리 학습 공동체를 활성화하자, 또 국가의 핵심적인 미래 역량에 대한 평생교육과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이런 많은 정책들이 국가교육회의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희는 정말 창조적으로 사람이 기계와 상생하고, 아무리 대단히 기계와 인공지능이 발달해도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결국 사람에서 답을 찾는, 알빈 토플러의 이야기처럼 상자 밖에서 생각하고, 21세기의 신문해력은 데이터 문해, 테크놀로지컬 문해, 그리고 마지막 답이 휴먼 리터러시, 문해마저도 사람 문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저희는 보면서 이러한 시대에 4대 신지능이 마음의 지능, 생각의 지능, 그리고 가슴의 지능, 영성의 지능, 그리고 몸의 지능, 지금 최근에 교육계에서 많은 이런 새로운 지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커리큘럼의 개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평생학습 도시들은, 아까 우리 김용옥 교수님 청주에 대한 많은 발표를 해주셨고 하셨는데 얼마만큼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막연한 일반론자, 제너럴리스트의 시대를 끝내고 한 분야쯤은 확실하게 전문성이 있는 스페셜리스트의 시대를 맞습니다. 이런 시대에 적시학습이라든지 인터넷 1인 미디어 학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1분, 2분 정도만 저희가 학습도시 다음을 열기 위한 생각의 단초들을 말씀드리고 끝내고자 합니다. 네, 평생학습의 다음 페이지를 위한 생각, 지금 여기를 넘어 다음 저기를 준비합시다. 청주의 평생교육이 과연 어제가 어땠을까? 오늘 지금 여기 어디까지 와 있을까? 내일은 어디까지 가야 할까? 야망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매우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청주 평생학습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청주다움을 디자인하자. 직지?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직지를 반영한, 유네스코가 깜짝 놀랄 만한 청주의 평생학습이 베스트 원이 아니라 only 원이 되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는 그나마 이게 제일 낫네? 베스트 원입니다. 이여령 선생님이 매년 이화여대 입학식에 가서 하셨던 말씀이 only one,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매우 차별화되고 독특한 당신이 되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생학습은 이제 너무 큰 길, 대로를 끝내고 소로와 미로와 골목길을, 큰 길을 만들고요, 작은 길을 함께 만들고요, 미로를 찾아내고요, 골목길을 열어주고요, 보이지 않는 길도 전문가들이 함께 해주시고요, 없는 길도, 새 길도, 지도에도 없는 길도 이제 만들어야 한다. 오늘의 이런 정책 세미나가 그런 걸 위한 매우 구체적인 단초가 되리라고 생각하며, 학습 시민들의 신나는 놀이터 호모 루덴스의 귀환입니다. 청주는 어떻게, 또는 충북 지역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냥 청주를 예를 들어 말씀드렸지만 모든 충북의, 또 모든 대한민국의, 그리고 세계의 글로벌 학습 도시들이 똑같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넘어 학습의 열림터로 가자. 담장을 넘어 광장으로, 광장을 넘어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소중한 것들은 쉽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데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진 학습의 자원들, 보물지도를 만들고 숨은 고수를, 은평의 숨은 고수 프로그램이 굉장히 했고, 어제도 은평이 명예의 전당에 헌정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APLC의 8개의 도시가 한국에서 4개 그리고 해외에서 4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는 다양합니다. 결코 같지 않습니다. 이 다른 목소리들을 리저 보컬리티로 담아내고 아주 가슴이 뜨거운, 굉장히 작아요. 근데 good to great, 작지만 small but great, 위대하다는 말을 쓸 수 있는 학습의 열정에 불을 지피며 동네마다 마을마다 구석구석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답은 마을에 있습니다. 답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답은 대로가 아닌 구석진 후미진 곳에 있습니다. 답은 늘 놓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어두운 터널 코로나19를 지나서 그곳에 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매듭역기를 단순한 망이 아닌 네트워킹에서 노트워킹을 시작하면서 우리들만의 스토리를 만드는 스토리 테마파크를 가지고 청주에 100년의 긴 호흡을 준비하는, 그리고 충북 지역의 평생교육사들의 뿌리 깊은 Back to Basics 미래 항해를 시작하는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학습의 희망봉을 찾아 이제 닻을 올릴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이하 에필로그의 내용은 시간 관계상 나중에 자료로 대치하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은실 교수님의 좋은 말씀, 청주 다음의 교육을 찾아가는 길이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2부는 종합 토론 시간인데요. 심재희 교수님의 좌장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갖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충북보건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장 심재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부에 우리 사회를 맡아주신 충북평생교육포럼 우리 연지민 국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분의 발제자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최은실 서원대 석좌 교수님께서 전환시대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방향과 과제 참 주의 깊게 들었고요. 또 이런 아젠다가 우리 앞에 빠른 시간에 좀 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한 우리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과 우리 청주시 평생학습관에서 아마 이것을 잘 들으셨으리라고 보고요. 아마 민선 8기 정도에는 이런 정책들이 우리 아로 새겨질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서 다음 우리 지자차장님들께 우리 건의를 드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발표를 해주신 죄송합니다. 예, 박선경 우리 경기도 평생교육원의 박선경 박사님께서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전환시대 시민학습권 보장 체제 구축, 또 우리보다 좀 더 앞서간 경기도의 사례를 잘 말씀해 주셔서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또 이어서 우리 김용옥 서원대학교 교수님께서 전환시대 청주시 평생학습 발전 방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김용옥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정말 잘 담겨져서 우리 지역사회 평생교육사들의 또 다른 어떤 삶의 어떤 목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죠. 그런 구체적인 목표 하나가 아마 행복일 걸로 믿습니다. 그 행복 중에 하나가 우리 대체적으로 변화가 있는 걸로 보여지죠. 첫 번째, 과거에는 행복의 용어를 웰빙으로 얘기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힐링으로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힐링하는 곳으로 가자. 결국은 치유나 위로받는 곳으로 우리가 좀 이동을 해서, 공간 이동을 해서 좀 받자, 느끼자. 지금은 이 전환 시대에 힐빙의 시대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힐빙. 바로 이런 곳에 가지 말고 우리 지역 사회가 바로 그런 곳이다. 치유받고 위로받는 곳이다. 그런 곳이 바로 우리 청주시였으면 좋겠다. 그것 중에 하나가 평생교육에 관련된 엔진을 장착한 바로 청주시다. 마지막에 최은실 교수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발표 내용이 잘 우리 아로 새겨질 수 있도록
잘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오늘 발표를 해주신 분의 발제에 관련된 부분을 우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미 한국평생학습도시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자 박수 소리가 잘 들리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하영 우리 전국평생교육사 협회장님 어디 자리하셨습니다. 그죠? 아이고. 한국하고 전국하고 조금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인록 충청북도 평생진흥원의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노향희 청주시 평생학습관 평생교육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이렇게 소개해드린 대로 먼저 김유미 사무처장님께서 먼저 한 2분 정도 짧게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차장님께서 전국과 한국, 저는 전국 평생학습 도시협의회 사무처장이고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전하영 선생님은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회장님이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사무처장 김지미라고 합니다. 먼저 청주시 평생학습 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기조 강연을 해주신 최윤실 교수님, 또 평생학습도시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내용을 잘 들었고요. 또 주제 발표를 해주신 박성경 팀장님의 시민학습권 보장 체제 구축과 또 김영욱 교수님의 청주시 평생학습 발전방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평생교육 대가이시고 또 잔뼈가 굵으신 두 분의 주제 발표를 들으니까 갑자기 굉장한 많은 영감을 받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청주까지 한 3시간 정도 걸려서 왔는데 참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보다 전하영 선생님이 훨씬 먼 곳에서 오셨지만요. 네, 오늘 청주시 평사학습 정책 세미나의 주제인 전환시대 평사도시 대도약이라는 주제가 지금 시기적절하게 꼭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선 국면도 맞고 있고 또 알맞은 시기에 평사도시 현장의 정책적 목소리가 필요한 시점에 이렇게 청주시에서 이렇게 정책 세미나를 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코로나19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는 도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쨌든 평생교육 현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포스트 코로나를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봤던 적이 있었나? 그냥 강역단이나 지역단이나 우리끼리만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발빠르게 대응했던 거는 그때 전국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협의회, 그때 이제 박성 시장님이 계셨고 또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과 한국평생교육사 협회, 그리고 전국 평생도시 협의회가 코로나가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현장에 너무 혼돈과 혼란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긴급하게 평생교육 전담회 웨비나를 개최해서 또 평생도시 협의회에서는 또 과연 현장에 평생도시에서 어떤 게 문제가 되고 있고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발빠르게 논의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가능했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미 우리는 평생도시가 추진 체제가 갖춰져 있었던 겁니다. 코로나라는 어떤 이런 전염병에 대한 대응을 할 때 지역차나 이런 추진 체계가 갖춰 있다 보니까 발빠르게 또 이렇게 연결이 돼서 문제점이 뭔지 또 대처를 해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평사도시 조성 사업이 2001년도에 시작이 됐고 또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부족한 점이 무엇이 있고 또 양적으로는 굉장히 선장이 돼서 지금 180 원래는 3개였는데 재지원 평가에 한 곳이 탈락이 돼서 182개로 올해 이제 최신 이제 숫자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도시들이 어떤 것을 해야 될지를 한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는 장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성경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지금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에 너무나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제 평사도 도시가 이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그리고 공간과 공간이 그 지역을 재구조하는 사업에 좀 대한민국의 평사도시가 확장되면서 평생교육 국가로부터 강역으로부터 지역 연계 협력까지 그 지역까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굉장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추진 체계가 됐으니까 그 연결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하는 좀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평사도시 협의회는 작년부터 저희가 182개에서 너무나 많은 도시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시도 16개, 그러니까 각상욱 시장님이 이제 출범하시면서 16개 시도 대표에
도시들을 먼저 네트워크를 먼저 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는 계속 긴밀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교육부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부서정 간담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강역 그리고 지역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현장에서도 조금 지쳐 있지만 앞으로 이렇게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현장의 목소리도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적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편적 평생교육을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평생학습 도시는 보편적 평생교육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년 전에. 왜냐하면 평생학습 도시의 이념을 살펴보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언제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다 연계해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누구에게나 이제 지원하는 제도로 출발을 했어요. 그럼 20년 동안 그런 것을 정말 그 이념대로 갔는지 한번 중간 점검도 한번 해보는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고 또 앞으로도 이 대전하는 시대에서 또 긴밀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시간이 조금 오바되긴 했었지만 아주 축약해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어서 우리 전하영 협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평생교육사협회 회장 전하영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박람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박성경 팀장님께서 주제 발표해 주셨던 이 시민학습권 보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사례를 통해서 지금 다양한 어떤 평생교육의 실제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근데 저는 이 전환 시대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조금 낯설긴 하지만 그래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빠르게 시대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또 평생학습 또한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처럼 이런 비대면 평생학습 혹은 또 하이브리드 평생학습들이 상당히 잘 지금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빠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봤을 때 저는 이 평생교육의 어떤 태동이 되었던 헌법 조항 헌법 제31조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이 말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조항이 5항보다 더 중요한 1항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는 조항입니다. 네, 이 조항이 바로 이 시민학습권 보장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우리 교육과 관련된 법 체계는 헌법에서부터 이제 교육기본법 그리고 평생교육법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육기본법에서는 이 조항을 받아서 만든 게 제3조에 보면은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학습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서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생교육법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제4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바로 평생교육의 이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이 빠른 전환 시대에 과연 우리는 전환에 대한 고민만 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전환 시대에 변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나 코로나 사태 이후로 비대면 평생학습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디지털 격차 문제, 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우리가 헌법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다시 우리는 기본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헌법 조항에는 국민들의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10조는 행복 추구와 관련된 권리, 그리고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11조에는 평등에 대한 이야기, 34조에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평생학습의 정책과 사업으로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주시와 그리고 우리 충북의 평생교육의 발전은 이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는 학습에서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법 위주로 많이 말씀해 주셔서 쏙쏙 들어왔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전하영 협회장님 이어서 김인록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김인록입니다. 저는 김영욱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청주시 평생학습 발전 방안 부분에 몇 가지만 더 첨언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 첫 번째가
청주시가 평생학습 도시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레질리언스 강화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발생한 청주시 평생학습의 위기가 그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더 강한 안정성을 지닌 청주시 평생학습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좀 연결성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는 단절된 교육에서 좀 벗어나서 공존하는 삶을 위한 공동체 가치가 무엇인지 지속적으로 좀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를 통해서 청주시 미래 평생 교육의 발전 방향을 좀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계속적으로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혁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기존의 사고와 행동을 바꾸기 위한 혁신적인 시도가 필요한데요. 그 모든 교육 상황에 대한 다양한 가설을 세우고 실험해서 평생학습의 미래 방향을 수정해 나가는 혁신 활동이 청주시에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이고, 청주시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우리 김민록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평생교육사 대표로서 우리 노향희 선생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제1회 청주시 평생학습 박람회에 이렇게 좋은 의견을 주시기 오신 모든 내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청주시 평생학습 박람회가 올해 처음 진행이 되는데요. 대면 그리고 비대면으로서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이었었는데 이틀 전에 국가안전대책본부에서 방침이 변경되면서 비대면으로 모든 프로그램이 전환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이렇게 전면 온라인으로 이틀 전에 변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또한 청주시 저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아까 김일우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의 그 변화된 발전된 모습을 위해서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청주시 큰 성과라고 하면 내수의 평생학습 센터를 새롭게 이름을 걸고 진행하게 되고 거기에 또한 평생교육사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평생교육사가 청주시에는 5명이 이제 지역 주민을 위해서 다양한 활성화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평생교육 인적 자원이 이제 배정이 된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의견을 주신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들을 수렴하여서 더 발전된 청주시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좋은 말씀을 많이 축약해서 해주셨지만 그래도 우리 청주시의 어떤 담당 평생교육사로서의 우리 지역사회의 어떤 발전 방안이라든가 앞으로 향후 우리 평생교육사들의 어떤 그 지위 뭐 이런 것까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갖고 우리 평생교육에 관련된 또 평생학습에 관련된 부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환시대의 평생학습 엔진이 코로나19의 회복 탄력성으로 힐링 시대의 행복도시로서 자림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참가해 주신 최훈실 교수님, 김용옥 교수님, 박성경 박사님, 또 김민미 처장님, 전하영 회장님, 김민록 팀장님, 노향희 평생교육사님 고생하셨고요. 마지막 말씀을 우리 오늘 발표를 해주셨지만 평생교육포럼 충북 평생교육포럼 김용옥 교수님이 마지막 정리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 시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이렇게 많은 혼란 속에서 이 공간에서 해야 되느냐, 줌으로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루 동안 좀 많은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서울에서 내려오시고 또 부산에서도 올라오시고 경기도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지만 객석이 없지만 그래도 객석이 있어요. 이렇게 영상 촬영팀. 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객석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기에 앞서 최훈실 정말 우리가 모시기 너무 어려운 네, 이제 청주 우리 서원대학교 석자 교수님으로 오셨는데요. 네, 의장님께
한 말씀 좀 청해 듣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 최근에 유네스코가 그 Unlocking the Potential, 잠재력의 빗장을 열어라. 우리가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숨은 고수와 자원들이 있는데 이제 이걸 빗장을 열면 본물 터지듯이 아마 청주 그리고 충북의 평생교육이 달라질 것이다. 둘째, 충북은 우리나라의 배꼽입니다. 심장부입니다. 이제 평생교육에서도 중부권의 부활이 저는 다시 기대됩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에 관심을 갖고 평생교육 공부하는 이런 전문가들이 막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심장부답게 전문가들, 지역 활동가들의 역량을 우리가 키워나가는 작업에 노력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주에 많은 기대를 걸고요. 오늘 아주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얘기들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이것이 액션 플랜으로 이제 청주와 충북의 내일을 열기 위한 단초가 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멋진 정책 세미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마무리로 세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청주시 평생학습 박람회의 주제가 사람을 잇다입니다. 삶을 채우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했는데 마지막 하나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희망을 품다. 우리가 평생학습으로 다시 희망을 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